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신문십답이라는 주제로 오늘 워킹홀리데이 발표를 맡게 된 워홀프렌즈 11기 호주 멘토 공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추린 문답들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예비 워홀러 분들도 분명 공통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패션과 중국학을 전공했고 중국에서 해외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호주로 떠난 케이스입니다. 저는 28살 1년을 호주 시드니에서 차일드케어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계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호주 유아교육이나 보육교사 취업 방법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라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취업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제 워홀을 떠난 이유입니다. 워홀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보통은 돈, 영어,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경험이 제 워홀의 목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게 이유였고요. 그중에서 호주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권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지라 영어권 국가 중에 가장 비자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이 호주라서 호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워홀을 떠나기 전에 제 영어 실력과 비교해서 실제로 다녀와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점은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에 가게 되면 영어 공부에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가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는데 단순히 호주에 1년 워홀 지내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1년 후에는 나는 영어 실력이 늘어서 오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워홀 1, 2년이 그냥 가서 지내본 것만으로 영어 실력이 그냥 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가서 영어 실력을 향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공부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만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월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 월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항상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권 국가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영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어민처럼 잘하는 거를 당연히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이제 최대한 많이 하고 오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영어 못하면 워홀 가지 말라는 거냐? 이건 절대 아니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실제로 호주 가기 전에 화상 영어 수업을 주 3회 2개월 들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를 3개월 하고 갔습니다. 이제 실제로 호주 워홀을 오시기 전에 저처럼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추천, 비추천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저는 비추천이고요. 하지만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원어민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들과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주 워홀 지역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1년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시드니를 선택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라는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4개월 동안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코스를 운영하는 학교를 한국에서 미리 알아보고 등록하고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에 있는 학교를 미리 알아보고 이 코스를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겠구나 해서 그 제가 하려는 직업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한 케이스인데 제가 1년을 지내보고 나니
시드니의 장점, 단점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봐 드렸는데요. 이제 시드니는 아무래도 호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와 명소들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인이 많다는 걸 장점으로 적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인타운이 정말 잘 돼 있어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뭐 화장품 매장이라든지 저희가 한국에서 누렸었던 약간 그런 것들을 시드니에서도 누릴 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의 단점은 또 한국인이 많다. 한국인이 또 너무 많다 보니 한인타운에서 한국인들이랑만 또 어울리게 되다 보면 영어도 많이 못 늘고 아무래도 호주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적었고요. 시드니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호주에서 나고 자란 로컬들보다 이민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많아서 호주만의 정말 그런 바이브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겐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집세와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5번째 질문은 호주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왜 유아교육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호주는 유아교육 교사가 굉장히 부족한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정말 잘 돼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시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급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제가 거기서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일할 때는 영주권 신청이 또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여기 유치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의 향상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것도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인데요. 호주 워홀 하면 농장인데 농장 가서 일해야 하냐 아니면 시티 잡을 해야 할까 요 고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적어봤어요. 빠르게 한번 같이 보면 농장 장점은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돈 쓸 곳이 없어서 강제 저축 돈을 많이 모아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농작물 시기를 잘 찾아서 가면 시프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세컨 비자를 또 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을 수 있죠. 단점은 농장 일이다 보니까 육체 노동이라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호주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 아시죠? 근데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호주 농장 다녀오신 분들은 엄청 타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농업의 특성상 날씨 등 변수가 많아서 거기에 취업했다가도 흉작 나서 시프트 못 받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전 많이 봐서 이것도 단점으로 넣어봤습니다. 반면에 시티는 아시다시피 가서 뭐 서빙이나 키친핸드 청소 잡 많이 하시는데요. 시티는 볼거리 놀거리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시티에 학교들 많으니까 어학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집세 생활비 비싸고 아무래도 한인잡 하시는 분들이 시티에 많으실 텐데 한인잡 하게 되는 경우 호주 법정 시급보다 좀 낮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티에 카지노 마약 등 유혹이 많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7번째, 호주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인종차별 당해보신 적 있나요? 호주 인종차별 심하다던데 어떤가요? 제가 있었던 시드니는 호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보다 유학생, 워홀러,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많은 도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인종차별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점은 호주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겁을 심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편견 때문에 좀 가서 호주 친구들을 사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How sad is your life라고 적었는데 이게 제가 시드니에서 다녔던 학교 교수님이 아시안 분이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시드니에 정착할 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먹었던 마인드셋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 있겠죠. 대부분 시골이나 어린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그냥 못 받아서 저렇구나.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임하시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8번째 질문은 제가 세컨 비자를 안 따왔는데 왜 안 따셨어요? 그리고 호주는 영주권을 따기가 어렵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세컨 따러 안 간 이유 적어봤는데요. 저는 호주에 처음 갈 때부터 세컨을 딸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20대 초반에 갔고 원래 육체노동에 자신이 없어서 농장 가서 육체노동 할 자신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농장의 오지 생활, 호주 벌레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오지 생활을 적응할 자신이 없었고 또 굳이 제가 1년 후에 그래도 호주에 남고 싶다 하면 사실 세컨 비자 말고 학생 비자나 제가 워홀 1년 동안 일했던 취업처에서 취업 비자를 스폰 받는 방법도 있어서 저는 다른 옵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주는 기술 이민이 비교적 어렵고 관련 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이라 이거는 저 말고 반드시 이민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제가 경험자로서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만 적어봤는데요. 여기 5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워홀을 가기 전에 내가 왜 워홀을 가는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1년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갈 것. 두 번째는 집을 이제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한국에서 집을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알아보는 거는 되지만 계약을 미리 하거나 돈을 입금은 절대 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집은 호주에 와서 인스펙션을 하시고 그때 돈을 입금해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은 현금, 그러니까 호주 달러를 들고 오지 마세요. 저도 당장 쓸 돈이 필요할 줄 알고 호주 달러를 많이 환전해서 왔다가 저는 1,000달러를 바로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서 결국 못 찾았거든요. 호주에서 은행 ATM기에서 돈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카지노,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되지 말 것. 제가 시드니에 있었어서 그런지 카지노가 정말 많고 이런 마약 범죄에 노출될 기회가 정말 많았어서 되게 유혹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저희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호주가 합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범죄 저지른다고 해도 무죄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번째 제일 중요한 거 호주 워홀 간다고 무조건 난 1년 뒤에 돈도 많이 벌어오고 영어 실력도 무조건 늘어서 올 거야 라는 착각, 환상을 버리고 1번에 말씀드린 목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워홀 다녀오신 거 후회하세요? 과거로 돌아가신다 해도 호주로 워홀 다시 가실 건가요? 대답은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겁니다. 물론 후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호주 워홀을 갔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아니고 다만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다녀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인 뿐이고요. 저는 아직도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는 것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호주 워홀을 안 가봤으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20대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주 워홀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카페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개인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도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